지금 뭐 친윤계, 친한계 치고받고 싸우는 이 모습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제 해도 너무한다. 여당에서 저러고 국민들은 누굴 믿고 있냐.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제 민생 행보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민주당은 민생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뭐 1심 끝난 선거법도 그렇고 위증교 사건도 그렇고 1심이 끝난 상황이지만 더 남아 있지만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 위증교사 이 사건 이것만 본다면 무죄 나왔다.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예. 리스크는 그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해결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네. 그거는 앞으로 본인이 대응해야 될 문제고 네. 다만 정치인으로서는 네. 사법 리스크 이외에 본인이 당 대표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모습을 네. 보여주느냐, 어허. 본인의 재판 말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법 개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거로 승부가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상법 조항 대단히 추상적이고 총론적인 조항을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고 네. 사실 그거로 우리 자본시장 내지는 대기업들 상장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없어요. 네. 그건 그냥 총론적으로 밝히는 거고 정말 해결이 되려면 그 이후에 바뀌어야 될 게 앞으로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제도 뭐 입증 책임의 사실상의 전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마치 지금 대기업들은 이 상법 개정이 되면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막 떠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광고주의 오더를 받은 각종 레거시 언론에서 상법 개정하면 큰일 난다 이거 소송 청구되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 뭐 장기 발전 계획도 못 짜고 뭐 다 주저앉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연일 써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론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론전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산업자본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은 게 지금 뭐 대기업들이 다 산업자본이죠. 우리나라 금융자본은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관치금융의 성격이 강해서 미국 같으면 산업자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힘이 세다고 볼 수 있는 게 금융자본인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금융자본은 이게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네. 일부를 빼고는. 그리고 관의 어떤 입김이 어마어마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네. 금융자본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산업자본이 센 거지. 너무 센 거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회사 네. 분할 합병 뭘 해도 다 마음대로 했다고. 근데 이게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첫 단추를 꿰려고 하니까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거든. 그마저도. 예. 근데 예. 이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다음에 투표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표 주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건 철저하게 산업자본 편에서 산업자본의 앞잡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근데 보면은 올해 1월 2일 한국거래소차전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상 지금 정부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야 이것도 그러면은 네. 사실 거짓말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거짓말이 되려고 있는 셈이네요 지금은. 그때는 현재까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네. 뭐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과정에 재벌 회장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거 그렇겠지. 예. 절대로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예. 그 책임지고 막아라.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최근에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반대인 거예요. 정부는 반대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반대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반대인 겁니다. 반대다. 사실상.
근데 이 반대는 누굴 위한 반대냐? 철저하게 대기업 이른바 오너, 지배주주들을 그렇네요. 위한 반대예요. 아니면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 그럼요. 당연히 소액주주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네. 그런 장치, 꼭 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다들 바라고 있는 것인데 윤 대통령도 올해 초에 얘기했던 것인데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다? 아, 국민들이 특히 투자자분들은 배신감 좀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 그래도 지금 예. 뭐 한국 주식 시장을 다들 떠나고 있는데 네. 뭐 외국인들은 거의 계속 팔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도 네. 그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아, 뭐 그래갖고 미국 주식하지 왜 한국 주식하냐. 근데 수익률만 놓고 보면 당연히 미국 주식을 해야지 한국 주식을 하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근데 그러면 한국 주식을 누가 사요? 이게 지금 기관이 사줘야 기관? 기관도 안 사네. 기관 그러니까 연기금도 수익률 걱정해야지. 국민연금도 수익률 잘 내야 국민연금 계속 이렇게 지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 수익률 걱정을 하고 그렇네. 국민연금도 비중을 절대 늘리지 않거든요. 아.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 않고 있어요. 야, 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안다. 한국 주식하면 안 된다는 거. 큰일 근데 났네요. 이렇게 되면 예. 한국 기업도 이제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들도 한국 주식 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못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그러면- 들어와야지 사업을 하지.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뭐 미국의 한국 주식 시장이 완전히 망하면 우리는 미국에 그럼 안 상장하면 돼? 에이. 해봐요. 한국에서 하듯이 미국 상장 이후에 그렇게 하면 당장 상패 당하고 거기서 소송 당해서 정말 그 대기업 오너지만 진짜로 망합니다. 패가망신 당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소송 당하면 진짜 망해요. 말이 그렇지 해보라고 되나 그게 택도 없는 소리. 해보라고. 한국이니까 여태까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던 거지. 근데 그걸 계속 마음대로 하면 네. 다 망하게 생겼으니 반성적 고려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첫 시발점이 상법 개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대기업들이 여태까지 하던 행태가 일시에 중단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그렇겠죠. 해야 될 단계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첫 발을 못 대게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야,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정부가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밸류 프로그램 근데 한다고 해서 밸류업은 네. 밸류업 발표할 때보다 지금 주가가 더 떨어졌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또 봤더니 주가를 봤더니 55,500원 어제보다 1.42% 떨어져 있다 또. 아니 그 10조인가요? 10조죠? 10조. 자사주 매입 규모가 10조. 10조죠. 그 얘기까지 했는데 며칠 반짝하고 또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야, 근데 자사주 뭐, 매입 10조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네. 그 중에 소각을 발표한 건 3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자사주를 매입해 갖고 네. 원래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하는 게 원칙이고 미국은 거의 예외 없이 소각합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예외가 버크셔 해더웨이예요. 거기는 자사주를 계속 사긴 하는데 네. 소각은 안 하고 갖고 있어요. 음. 뭐 그런 예외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HL 그룹이죠. 옛날 예. 한라그룹이 아마 한라그룹. 이름 바꾼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서 어떤 발표였냐면 네. 거기서 들고 있는 자사주를 그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기부하는데 잘한 거 아닙니까? 기부 대상이 아직 없어요. 또 재단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재단 만들어서 거기다 기부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지배주주 패밀리가 사실상 네. 지배하는 재단을 하나 왠지 만들어서 그럴 것 같아. 거기다가 그 기부를 하겠다는 건데 예. 그게 왜 문제냐? 자사주는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더라도 의결권이 없죠. 자사주는 의결권이 네. 없어요. 그리고 배당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재단에다 기부하는 순간에 의결권도 살아나고 배당도 받아요. 그럼 기존의 다른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도 줄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진짜 꼼수네. 아니 자사주는 예.
그 회사가 번 돈으로 산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주주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라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 주주들이 이익을 얻는 건데 다 사실. 예. 모든 주주들이 그렇죠. 평등하게 이익을 예, 얻는 예. 거죠.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서. 근데 그걸 그냥 이 본인들이 세운 재단, 그러니까 요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요렇게 옮겨서 여기다가 자사주를 기부하면 경영권 방어 수단도 되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주구장창 계속 그 지배할 재단에는 배당 받아서 수익도 계속 생기고. 그러면 다른 주주들은 또 당하는 거지. 근데 이런 일이 매일 생기는 게 한국 주식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한국 주식을 사요? 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앞으로는 못하게 하자. 네. 라는 입장에서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정부에서는 상법 개정하지 말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 근데 아직 구체적 안도 없어요. 다만 논의되는 게 네. 분할합병을 좀 음. 바꾸자. 음. 그 분할합병은 바꾸면 네. 그럼 기부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총론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그렇네요. 근데 이 총론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야. 지금 지금 한 번에 정리가 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자본 시장이 너무나 후진적이고 너무나 우리 소액 주주들 개인 투자자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세팅이 돼 있다. 이거 바꿔야 이건 된다. 사실 한국 주식시장은 예.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예. 회장 일가의 놀이터예요. 아. 한국 주식시장은. 그러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이거 예상을 깨고 인하했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던데 트럼프 충격에 서둘러 인하했다. 저성장 우려에 깜짝 금리 인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지난 3, 4분기의 성장률이 0.1%가 나왔잖아요. 원래 네. 한국은행이나 대부분 0.5% 정도는 3, 4분기에 성장했을 거로 예측을 했는데 0.1% 찍었단 충격적. 말이죠. 예. 지금 4, 4분기는 마이너스 찍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계속 1,400원인데 네. 근데 이때 이걸 낮춰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환율은 더 올라갈 올라갈 것 가능성이 같은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예. 금리를 참. 낮추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0.25%를 낮추기로 한 건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계 좀 글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이게 것 경제가 같아서. 불안불안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도 여러 이제 고민 끝에 오늘도 금통위가 찬반이 팽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죠. 여러 이게 우려가 있는데. 뭐 다수가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긴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눈길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